네, 이 시간에는 차이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이 이야기를 하면 갈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독창성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갈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럴 수 있다 라고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뭐 그만한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간다고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차이를 발견하는 거에 많은 역점을 둡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남이 발견하지 못한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 이런 것들도 독창적인 능력이고 창의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이를 발견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면 사회는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차이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갈등으로 나갈 수 있고, 갈등으로 나가게 되면 그 갈등을 관리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떤 과제가 우리 손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별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정말 차이가 갈등으로 발전을 할까요? 오늘은 간단한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썼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1726년작이고요. 걸리버 여행기 하면 아마 모르는 분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인 걸리버는 여행을 하고 싶어서 스왈로호를 타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 자격을 얻어서 배에 타기는 했는데 순탄치 않죠.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은 남팟에서 도착한 곳은 작은 사람들의 나라인 릴리퍼트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은 큰 사람들의 나라인 브롭딩나그였고요. 그 다음엔 하늘의 섬 라퓨타와 같은 나라, 그리고 말들의 나라인 휴이넘의 나라에 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네 나라의 기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리버가 처음 릴리퍼트에 난파했을 때 발견했던 차이는 작다라는 거였어요.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이 있다. 소설을 보면 눈을 떴다. 해는 이미 중천인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왼쪽 다리 위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 가슴을 타고 턱 근처까지 왔는데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키가 12cm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나타났다. 고함을 지르자 모두 달아났다. 그렇죠. 눈을 뜨고 처음 발견한 차이는 새 세상, 새 국가에 왔는데 발견한 차이는 작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 작은 나라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매일매일 걸리버는 새로운 차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걸리버가 발견한 차이는 걸리버가 있었던 세상과 태로 도착한 세상 간의 차이죠. 근데 걸리버가 주로 말하고 싶어하는 차이는 그것도 있지만 걸리버가 도착한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입니다. 자유를 얻고 2주가 지나서 황제의 개인 비서라는 사람 레드레살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눈에는 릴리퍼트이 부유하고 번영한 나라처럼 보일 거다. 그러나 내부에 분열이 있고 외부에 가장 강력한 적의 침입이라는 두 가지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리버가 발견하지 못했던 차이와 갈등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적이라는 두 가지의 갈등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릴리퍼트 내의 경계는 어떻게 보면 우습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기준은 굽입니다. 구두굽의 높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굽 높이가 높은 굽 사람들, 트라맥산, 그리고 낮은 굽을 신는 사람들, 슬라맥산 이렇게 두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 걸리버 여행기가 영국 당시의 정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풍자한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맥산, 높은 굽을 신는 사람들은 왕당파인 토리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굽을 신는 슬라맥산 사람들은 휘그당, 의회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준으로만 보면 굽 높이가 파벌을 나눈다, 당파 싸움을 한다, 어떤 직을 독점한다, 이제 이런 예가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얼마나 우스운가,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준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빗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릴리퍽과 블레프스크 간의 경계 역시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란을 깨는데 어느 쪽으로 깨느냐를 가지고 이제 두 그룹이 나누게 된 거였고요. 릴리퍼스는 리틀 엔디언, 계란이 좀 한쪽이 좁고 한쪽이 뭉퉁하잖아요. 가는 쪽으로 깨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블레프스크, 800m쯤 떨어져 있는, 릴리퍼스에서 800m쯤 떨어져 있는 다른 섬나라입니다. 빅 엔디언이고 계란을 뭉툭한 쪽으로 깨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 두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계란을 뭉툭한 쪽으로 깨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있던 가톨릭을 상징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부 분열인데 높은 뒤축이 헌법에 제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동안. 그런데 70여 개월 전부터 당파 싸움이 시작됐고 현재 황제가 모든 직책에 낮은 뒤축의 사람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차이가 차별, 기회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자는 높은 뒤축을 선호하고 있다. 그죠? 황제가 바뀌면 사정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들 간에 어떠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와 기준, 특정한 기준에 따른 차이, 그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엇갈림과 차별, 거기에 한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분열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프스크 섬과의 갈등은 계란을 깨는 방식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계란을 먹을 때 넓은 끝을 끼워서 먹었다. 그런데 황제의 할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전에 했던 대로 계란을 깨다가 손가락을 베게 됩니다. 당시에 황제였던 그의 아버지가 달걀을 가는 쪽으로 깨먹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률을 공포합니다. 어떤 기준을 강하게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 반란이 지속되고 가는 쪽으로 깨지 않아서 사형당한 사람이 11,000명에 달한다. 그리고 블레프스크 황제들은 부른데크를 릴리퍽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서 같은 건데 54장에 예언자가 제시하는 근본 교리를 파괴한 이단 종파를 만들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멋대로 해석하고 가는 쪽으로 깨게 하고 그리고 사형을 하고 이것 때문에 두 나라로 갈리고 36개월째 전쟁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시된 기준에 대한 부동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빼앗는 강력한 조치가 나타나고 이에 반발하는 반란과 갈등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계시면 소설이니까 그렇지 계란을 깬다고 누가 전쟁을 해?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사유는 계란을 깨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로 해석이 되고 그 이유가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분쟁과 무력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을 빗댄 것,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갈등을 빗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갈등들도 계란을 깨는 방식, 구두 굽 높이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풍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블레프스크의 침략 우려설이 나돕니다. 걸리버가 릴리퍼스에 있는 동안에 옆 국가에서 블레프스크에서 릴리퍼스를 침략할 것이다 라는 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걸리버는 800m 밖에 떨어지지 않고 깊은 곳이 1.8m 그래서 낚싯바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서 50척의 블레프스크 선박을 납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죠. 릴리퍼스로 보면 영웅이 나타난 것이고 블레프스크 입장에서 본다면 괴물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블레프스크 사절단이 방문해서 릴리퍼트 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외부에서 나온 걸리버가 양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기에 왕비 궁전에 화재가 나고요. 걸리버는 아시다시피 소변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릴리퍼셋은 궁전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사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결국은 걸리버는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그 시기에 블레프스크를 방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걸리버는. 그리고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행동과 공로, 그 다음에 궁전에서의 궁전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고, 릴리퍼셋은 사면은 하지만 실명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음식을 줄여서 굶어 죽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걸리버는 이제 블레프스크로 도주를 하게 되고요. 도주해서 3일 만에 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프스크와 릴리퍼 사이에서는 걸리버를 돌려달라, 못하겠다, 이런 실랭이가 오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걸리버는 보트를 발견을 해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국 상선에게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소인국,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갈등,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는 과정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서 자기는 영국 상선의 구조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차이, 갈등, 그리고 조화의 문제는 다른 소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홍길동전 같은 것을 보면 신분의 차이, 그 신분의 차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죠. 신분의 차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문제는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상향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짧게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두 소설은 차이와 갈등을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갈등 상황을 벗어나면서 소설을 끝내게 됩니다. 우리 과제는 이제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거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지 않을지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 소설로 살펴본 차이와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